안녕하세요, 모둠치였습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8일, 이번 영상에서는 리비아는 강세론과 약세론에 대해서 모틀리 풀 기사를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첫 번째, 리비아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폭락한 후에도 여전히 많은 하방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리비아는 단위 경제를 개선하고 있으며 주식이 폭발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외부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위 경제, 유닛 이코노믹스는 리비안이 생산량이 늘면서 그 생산 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이야기하죠. 본문입니다. 이 전기차 주식은 달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구로 다시 떨어질까요? 빠르게 움직이는 미래지향적인 전기차 주식 세계에서도 리비안은 논란의 대상인데요. 이 회사는 빠르게 확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손실이 크며 2021년 말 IPO 이후 주가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리비안은 베팅할 가치가 있는 고위험, 고수익 플레이인지 강세론과 약세론에 대해서 아래 지문에서 알아보죠. 먼저 약세론, 리비아는 여전히 완벽한 가격입니다. 이 말은 주식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싸지 않다는 거죠. 리비안 주식은 2021년 11월 IPO 직후 정점을 찍은 이후 90% 이상 하락해 있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단지 최고 가격의 일부라고 해서 주식이 싸다고 속으면 안 됩니다. 리비아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신생 기업이며 회사가 수익을 내려면 먼 길을 가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높은 기대치가 주식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리비아는 1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5억 3,500만 달러의 네거티브 그로스 프로핏과 14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1년 내내 이 사업은 43억 달러의 에비타, 즉 이자, 세금, 감가상각 및 할부 상환 전 예상 조정 수익, 이 손실이 났고 이는 현금을 녹이는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이 수치는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보고서 이후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제조 사업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리비아는 새로운 R2 플랫폼에 투자하고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량은 5만 대에 불과하며 동급 차량에 비해서 여전히 적은 수치입니다. 내년에 총 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십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의미합니다. 주식이 승자가 되려면 모든 것이 여기에서 바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이미 테슬라, 포드, 닛산, 현대와 같은 제조업체가 가격을 낮추면서 새로운 경쟁 단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도 전기차 생산을 늘리면서 업계는 더욱 혼잡해질 것입니다. 리비아는 2030년까지 차량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수준에 도달하더라도 투자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려면 회사가 높은 수익성을 갖춰야 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쟁적 특성과 CEO가 회사가 전기화를 넘어 차별해야 한다는 자체 인정을 감안할 때 리비안 주식은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여전히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합니다. 그 다음 불케이스, 상승론, 단위 경제성 개선 및 견조한 수요. 리비아는 생산량을 늘리면서 차량당 고정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전략이 궁극적으로 성과를 거둘지 여부를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테슬라가 수익성으로 전환하는데 사용한 것과 동일한 플레이북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투기적인 주식이지만 전기차 신생 기업이 흑자에 진입하면 폭발적인 수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비안이 그 전선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몇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회사는 4분기에 총 마진을 17%포인트 늘렸습니다. 물론 여전히 5억 3,500만 달러의 총 손실을 기록했지만 전년도에 5억 2천만 달러의 총 손실을 보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성과는 다소 주목할 만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리비아는 1분기에 거의 600% 수익을 올렸으므로 상대적으로 작은 총 손실 확장은 회사가 약간의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진행 상황에 따라 경영진은 내년에 비즈니스가 플러스 총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리비아는 긍정적인 순이익을 창출하는데 몇 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지만 회사는 계속해서 자본이 풍부해 보입니다. 새로운 선순위 컨버터블 노트 제안에 이어 리비아는 약 118억 달러 현금 흐름, 등가물 및 제한된 현금으로 지난 분기를 마감했으며 규모가 커짐에 따라 현금을 계속 소진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합리적으로 건전한 재무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서 Senior Convertible Note Offering은 전환 가능한 선순위 채권의 발행을 의미하죠. 테슬라와 전기차 세계의 경쟁자들이 가격을 낮추고 있는 동안 리비아는 실제로 평균 판매 가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보이면서 차량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비아는 평균 판매 가격은 2026년에 차세대 차량 플랫폼이 도입되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쯤 되면 회사는 훨씬 더 나은 단위 경제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리비안 주식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위험이 높지만 주주들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비안 주식을 살 것입니까?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리비안 주식은 너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매도 이후에도 주식은 성장 의존도가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며 비즈니스가 정기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전환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며 많은 소규모 플레이어가 이 전기차 세계에서 번창할 여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식은 평균보다 훨씬 높은 위험 허용 범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도박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리비아는 아마도 포트폴리오의 기초를 형성해야 하는 종류 주식은 아니지만 투기적인 성장 베팅으로서 합리적인 위험 보상 분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신생 기업은 즉 리비아는 증명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효과적으로 확장할 수 없다면 회사는 파산할 길에 있거나 현재 수준보다 훨씬 낮은 가치로 매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비안이 성장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면 업계 도전자는 인내하는 주주들에게 폭발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가 끝났습니다. 리비안 주식은 IPO 후에 대폭으로 하락을 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속 오를지 생각을 해보는 그 강세론과 약세론에 대한 기사를 읽어봤고요. 자, 그러면 현재 이 매크로 거시적 환경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이 기업 세부 내용도 보고 이번 영상에서는 거시적 환경도 보면서 이제 다음 주에 투자에 나서야 할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자, CNBC 기사. 전략가가 말하길 미국의 침체는 좋은 뉴스일 것이다. 시장이에요. 키포인트 첫 번째,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는 약속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지만 지난 FOMC 회의 몇 분 동안 관리들은 금리를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시카미는 금요일 CNBC와 인터뷰에서 만약 경제가 불황을 피하고 거품이 많은 길을 계속 간다면 나는 우리가 하반기에 시장에 몇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본문입니다. 데스티네이션 웰스 매니지먼트 창립자인 그리고 CEO인 마이클 요시카미에 따르면 미국의 경기 침체는 2023년 하반기에 급격한 시장 침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4.9%로 완화되어서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은 이달 초 노동부 새로운 자료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연준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22년 6월 9%를 정점으로 크게 냉각되었지만 연준의 목표 2%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경색되는 가운데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는 4월의 연평균 5.5%씩 상승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는 약속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왔지만 지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몇 번 동안 의원들은 금리를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결국 목표 연방기금 금리를 5%에서 5.25%로 가져가면서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선택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FOMC 6월 회의에서 인상 사이클이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지만 일부 회원들은 여전히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보고 있는 반면 다른 회원들은 성장 둔화가 추가 긴축의 필요성을 제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총 5%포인트에 걸쳐 10차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ME 그룹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시장은 연말까지 가격을 인하하고 있으며 이 툴은 4.75%에서 5% 범위에서 연말을 마감하는 목표 금리에 대해 거의 35% 확률을 두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까지 시장은 목표 비율 2.75%에서 3% 범위로 인하될 가능성을 24.5%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요시카미는 금요일 CNBC의 스쿼크박스 유럽과의 인터뷰에서 유가 하락이 경제 활동을 더욱 자극하기 때문에 추가 긴축 정책 없이는 불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만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만약 우리가 미국의 경제 성장 둔화에 심지어 얕은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그렇게 되면 계속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시장에 대한 위험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의심하라. 요시카미는 차입 비용이 더 오랫동안 더 높게 유지되고 마진을 쥐어짜는 것을 예상하며 더 많은 회사가 향후 수익에 대해 시장을 보다가 보수적으로 인도하기 시작할 것으로 믿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은 경기가 침체에 가까워질 것인가로 귀결될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경제가 그것을 피하고 거품이 일어나는 길을 계속 간다면 올해 하반기에 시장에서 몇 가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로이스 연준 총재와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를 포함한 연준 관리들은 최근 몇 주 동안 경직적인 코어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을 더 오랫동안 긴축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며 올해 더 많은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시카미는 실제 금리 인하 과정은 시장 가격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움직임이 될 것이며 정책 입안자들이 단기적으로 결정적인 정책 조치보다는 연설과 공개 선언을 통해 특정 방향으로 시장을 기대치를 마사지하려고 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통화 정책과 미국 경제에 대한 미약한 경로의 결과로 베테랑 전략가들은 투자자들에게 시장의 특정 부문, 특히 기술 및 인공지능의 가치 평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직접 보고 다음 질문을 해보세요.
향후 5년 동안 예상되는 수익을 고려할 때 이 주식이 합리적인 주식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그 자산에 낙관주의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말 눈물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기사가 끝났고, 이 기사의 핵심이 뭡니까? 금리 동결하고 혹은 금리를 인하하면 현재 높아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아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거품이 계속 일어나면서 다른 국가들에게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해라. 그거죠. 지금 리비안이 상승하는 것도 이 금리 동결 및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돼서 상승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시경제를 봤을 때 현재 들어갈 것이 맞는가? 자, 어쨌든 투자는 본인 판단입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